음,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청취자님, 지금 당장 당신의 은행 계좌를 한번 들여다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상상만 해도 벌써 좀 답답해지는데요? 그쵸? 진짜 숨이 턱 막히잖아요. 평생을 일하고 모아도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딱 나옵니다. 네, 정말 절망적이죠. 그런데요, 그 다음 순간 당신은 50만 원짜리 한정판 스니커즈를 결제합니다. 아, 갑자기요? 네. 얼핏 들으면 그 완전히 비이성적이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경제관념처럼 보일 겁니다. 맞아요. 기성세대가 보면 혀를 끌쭉 잘 노르시죠. 하지만 며칠 전이죠. 2026년 4월 10일에 발표된 아주 방대한 규모의 최신 심층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것은 결코 철없는 충동 구매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오히려 지금의 청년 세대가 고안해낸 아주 치밀하고 합리적인 생존 전략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바로 이 기이한 소비의 이면을 들여다볼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의심 없이 믿어왔던 자본주의의 대전제가 무너지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대전제가 무너진다? 좀 무서운 말인데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 차를 늘려가며 물리적인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성공이자 자아실현이었던 시대가 끝났다는 약간 선언과 같은 자료입니다. 소유가 곧 성공이던 시대가 끝났다? 그렇죠.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존재하느냐. 즉, 실존과 경험으로 축이 완전히 이동했다는 겁니다. 제가 보고서 서론만 읽어봐도 이게 단순히 그 요즘 애들은 이래 이런 수준의 유행이 아니더라고요. 거대한 구조적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게 확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사람들이 소유를 포기하고 실존이라는 좀 철학적인 개념에 돈을 쓰기 시작한 건가요?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 변화의 밑바탕에는 아주 뼈아픈 거시적 결핍과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뼈아픈 불안이요? 네, 단순히 취향이 힙하게 바뀐 게 아니라 물리적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사다리 자체가 붕괴되었기 때문이죠. 팬데믹 이후에 고착화된 글로벌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가 여기까지 온 거군요. 그렇죠. 그 타격이 가장 컸던 게 청년층이니까요. 지금 2026년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 세대에게 주거 비용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절망적인 수준으로 치솟았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학자금 대출 부담은 여전한데 실질 임금은 턱없이 부족하죠. 거기에 더해서 막 매일 뉴스를 도배하는 지정학적 위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세대가 가장 피부로 느끼는 거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바로 기후 파괴입니다. 기후 파괴. 그 기후 불안이라는 말이 이제 일상화됐잖아요. 네, 클라이밋 앵자이어티라고 하죠. 내일 당장 지구가 온전할지 혹은 막 폭염과 홍수로 인프라가 마비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듣고 보니 뭔가 마치 룰이 계속 불리하게 바뀌는 보드게임을 하는 것 같네요. 보드게임이요? 네. 아무리 주사위를 열심히 굴려도 은행이 내 돈을 다 가져가고 심지어 게임판 한쪽에는 불까지 붙어 있는 거죠. 아, 완벽한 비유네요. 판 자체가 불타고 있죠. 결국 게임의 최종 목표인 그 거대한 성을 사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게임판 자체를 떠나는 느낌이랄까요? 네, 도달할 수 없는 미래의 허상을 위해서 현재를 쥐어짜는 건 이들에게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저축이 미덕이 아니다. 먼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 불확실성이 그나마 통제 가능한 지금 당장의 온전한 향유를 생택하는 것. 그게 지극히 합리적인 생존 방식이 된 셈이죠. 그런데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면 당연히 지갑을 닫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소비를 아예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소비를 멈춘 게 아니라 소비의 목적과 방식이 180도 바뀌었다는 통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무언가를 사긴 사는데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비하고 있나요? 과거의 소비가 도파민을 쫓는 단순한 쾌락적 소비였다면 지금의 소비는 자신의 가치관을 확인하고 공동체와 연결되는 감각을 중시합니다. 공동체와의 연결이요? 네, 보고서에서는 이를 에우다이모니아적 웰빙이라고 부릅니다.
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심리적 기제죠. 아, 그러니까 물건을 사면서 도덕적 만족감이나 자아실현을 한다는 건데 실제로 Z세대의 66.9%가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답했어요. 엄청난 수치죠. 반면에 비윤리적 기업에 대해서는 63.7%가 불매운동을 하거나 보이콧하는 미닝아웃을 실천했고요. 맞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소비로 표현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좀 비판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설문조사에서는 누구나 다 환경을 생각하고 도덕적이라고 답하지 않나요?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안 살 수도 있다. 네, 실제 지출로 이어지는지가 의문이거든요. 그 의구심을 단번에 불식시키는 데이터가 바로 최근에 나온 PwC의 소비 패턴 분석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들은 단순히 입으로만 가치를 외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생필품, 예를 들어서 기본 무지 티셔츠나 평범한 가전, 일반 식료품 카테고리에서는 무려 13%나 소비를 줄이는 극단적인 긴축 모드를 유지합니다. 와, 13%나요. 엄청나게 아끼는 거네요. 네, 철저하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죠.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휴지나 샴푸 값은 13%나 아끼면서 막 프리미엄 비건 디저트나 친환경 소재로 만든 50만 원짜리 한정판 리세일 스니커즈에는 망설임 없이 카드를 긁는단 말이죠. 현대판 립스틱 효과의 아주 극단적인 버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잠깐만요. 아무리 가치가 중요하다지만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산다는 세대가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고가의 마이크로 럭셔리에 돈을 쏟아붓는 건 그냥 충동적이고 무책임한 사치 아닌가요? 전통적인 사치랑 뭐가 다르죠? 겉보기에는 완벽한 모순이자 재무적 자해 행위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행동의 기저에 깔린 심리적 메커니즘을 뜯어보면 아주 치밀한 전략입니다. 전략이라고요? 50만 원짜리 신발을 사는 게요? 네, 이들에게 마이크로 럭셔리는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통화를 획득하는 수단이거든요. 사회적 통화요? 그러니까 물리적 자산 대신에 선택한 새로운 형태의 재산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부동산이나 고급 외제차로 자신의 성공이나 지위를 증명할 수단이 차단된 세대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불가능하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철학을 가졌고 어떤 쿨한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지를 타인에게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역설적으로 가성비 좋은 수단이 바로 그 50만 원짜리 한정판 스니커즈인 겁니다. 아, 가성비가 좋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네요. 이건 과소비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나의 실존을 확인받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이자 실존적 영토를 구축하는 행위인 거죠. 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현실의 부동산을 살 수 없으니 나의 정체성을 전시할 수 있는 실존의 부동산에 돈을 투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잠깐. 그렇다면 이 실존의 영토를 오프라인에서 물리적인 사물로만 뽐내지는 않을 텐데요. 스마트폰을 달고 사는 Z세대, 그리고 아예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이었던 알파 세대에게는 이 정체성 투자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오프라인 신발을 단톡방에서 자랑할 수는 없으니까요. 맞아요. 매일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세대 간의 거대한 분화와 기술의 결합이 폭발합니다. Z세대가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흡수하고 소비하는 디지털 소비자라면요. 네, 이제 경제활동의 주역으로 진입 중인 알파 세대는 아예 처음부터 롤블록스나 메타버스 같은 가상세계에서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크리에이터 소비자입니다. 그들에게 메타버스는 단순히 아바타가 돌아다니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군요. 현실 원룸의 찢어진 벽지를 바꾸는 것보다 가상세계 속 내 아바타에게 한정판 스킨을 입히고 그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자아를 표현하는 것이 물리적 세계에서의 삶과 동등하거나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와, 가상이 현실을 압도하는 거네요. 물리적 제약을 초월하여 자아를 발현하는 이른바 확장된 실존의 공간인 셈이죠. 기술과의 결합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게 2026년 현재 유통계를 뒤흔들고 있는 AI 쇼핑 혁명이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변화죠. 챗 GPT나 퍼플렉시티 같은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이른바 제로 클릭 쇼핑이라는 개념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검색창에 키워드를 치고 막 블로그 리뷰를 수십 개씩 뒤적거리는 번거로운 과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생태계가 뒤집히는 재앙이자 기회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기업의 목숨줄은 포털 사이트 상단에 노출되는 검색 엔진 최적화, 즉 SEO에 달려 있었잖아요. 맞아요. 무조건 상단에 띄워야 했죠. 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은 검색을 하지 않습니다.
AI에게 그냥 묻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AI의 알고리즘에 선택받기 위한 AIO 전략, 그러니까 AIO 전략으로 전면 개편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예전에는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거리를 막 헤매면서 수많은 식당의 메뉴판과 간판을 일일이 비교했다면요. 네네. 이제는 아예 메뉴판이 없는 식당에 들어가는 것과 같네요. 오, 메뉴판이 없는 식당이요? 셰프가 이미 내 일기장부터 은행 잔고, 오늘 나의 심박수, 어제 본 영화까지 모든 데이터를 꿰뚫고 있어서 내가 자리에 딱 앉기도 전에 당신의 현재 감정과 예산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하는 유기농 식사입니다. 라며 눈앞에 탁 내려놓는 셈이며 완벽한 비유입니다. 선택의 마찰을 AI가 완전히 소거해버린 거죠.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고도화된 AI 기술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타격감입니다. 심리적 타격감이요? 그냥 편해진 게 아니고요. 단순한 편리함의 차원이 아니에요. 데이터에 기반한 초개인화 알고리즘이 내 가치관, 예산, 신념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단 하나의 물건을 제안할 때 소비자는 고차원적인 실존적 존중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실존적 존중이요? 기계가 추천해준 건데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는 건가요? 네. 이 AI가 그리고 이 브랜드가 나의 이 복잡하고 미묘한 정체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감각이죠. 아, 나를 알아준다. 아무도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불안한 세상에서 나의 가치관을 알아주는 초개인화된 제안은 기능적 만족을 넘어서 아주 깊은 감정적 유대감과 위로를 주거든요. 기문이 아니라 나를 알아봐주는 위로라. 그렇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들 노르시겠네요. 완전 비상이 걸렸죠. 예전처럼 부품 스펙 올리고 화려한 모델 써서 광고하는 방식으로는 이 까다로운 세대의 실존적 존중을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요. 각 산업군에서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아주 뼈를 깎는 변신을 시도 중입니다. IT와 가전산업의 예를 볼까요? 과거에는 에어컨을 팔 때 냉각 속도가 몇 초 단축되었는지, TV 화질이 몇 픽셀인지 기술 스펙을 줄줄이 나열하는 게 정석이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마케팅하면 진짜 아무도 안 보죠.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LG전자의 그라운드 220 같은 공간을 보면 제품을 막 진열해놓고 사세요 라고 강요하지 않잖아요. 네,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와서 식물 자배기 옆에서 차를 마시고 스탠바이 미 스크린으로 명상을 하라고 합니다. 소유를 강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제품으로 당신의 존재 방식을 어떻게 가치 있게 채울 수 있는지 그 경험을 제안하는 거죠.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냉장고도 마찬가지고요. 좁은 전월세 집에 살더라도 냉장고 패널의 색상과 소재를 내 마음대로 조합하게 함으로써 가전을 자기 표현의 캔버스로 만들었죠. 패션이나 유통업계는 어떤가요? 거긴 변화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패션과 유통업계의 현실은 훨씬 더 냉혹합니다. Z세대의 61%는 옷을 살 때 새 제품이 아니라 중고 옵션부터 검색합니다. 61%나요? 10명 중 6명이 중고를 먼저 본다고요? 네, 단순히 돈을 아끼려는 게 아니라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희소성을 확보하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무려 81%의 소비자가 기업의 평판을 보고 구매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81%면 거의 다 평판을 본다는 거네요. 옷의 디자인보다 그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노동력을 착취하지는 않았는지, 공급망은 투명한지가 브랜드의 생존을 가르는 절대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마케팅의 문법도 완전히 파괴되었잖아요. 저는 보고서에 나온 H&R 블럭의 마케팅 사례를 보고 무릎을 탁 쳤거든요. 그 사례 정말 재밌죠? 미국에서 세금 신고라는 건 복잡하고 짜증나는 그야말로 젊은 세대가 가장 피하고 싶은 어른의 숙제잖아요. 이걸 우리 소프트웨어가 제일 정확합니다 라고 진지하게 홍보하는 대신에 책임감의 섬, 그 Responsibility Island라는 우스꽝스러운 연애 리얼리티 TV쇼 패러디로 만들어서 틱톡에 뿌렸습니다. 엄청난 바이럴이 됐죠. 듀오링고가 그 초록색 부엉이 캐릭터로 틱톡에서 유저들에게 막 밈으로 농담을 걸고 뻔뻔하게 죄책감을 유발하는 전략도 대성공을 거뒀고요. 이 캠페인들이 성공한 핵심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웃겨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는 완벽한 기업입니다 라는 허세를 완전히 버렸기 때문입니다. Z세대의 65.4%는 환경을 위하는 착한 척하는 기업의 가식, 즉 그린워싱을 기가 막히게 감지하고 극도로 혐오합니다. 척하는 걸 제일 싫어하죠. 조금이라도 포장된 냄새가 나면 1초 만에 스크롤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완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게 왜 유리한 전략이 된 건가요?
보고서에서는 이를 백스테이지 스토리텔링이라고 부르던데요.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무대 앞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무대 뒤에 먼지투성이이고 치열한, 때로는 실패하는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전략입니다. 아, 실패하는 것까지요? 일상에서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약점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게 완벽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신뢰가 가나요? 절대 안 가죠. 오히려 정 떨어지지 않나요? 인간미도 없고요. 오히려 자신의 결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진짜 마음이 열리죠. 아, 그래서 기업들이 요즘 디스코드 같은 커뮤니티에 고객들을 초대해서 굳이 안 보여줘도 될 초기 제품의 실패담이나 환경 목표 달성에 미흡했던 점을 막 이실직고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인쇄된 매뉴얼을 던져주는 대신 실패를 공유하고 소비자와 함께 브랜드를 수정해 나가는 공동 창조의 경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소비자가 같이 참여하게 만드는 거네요. 이 투명한 불완전함이 까다로운 세대에게 진정성을 입증하는 유일한 패스워드가 되었습니다. 이제 비즈니스는 제품의 혁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관계의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제품 혁신이 아니라 관계의 혁신이다. 와, 오늘 다룬 수많은 분석을 관통하는 가장 날카로운 문장이네요. 경제적 불안과 결핍이 어떻게 소유를 포기하게 만들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네, 마이크로 럭셔리라는 사회적 통화, 메타버스와 AI가 만들어낸 제로 클릭의 초개인화 시대, 그리고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투명한 백스테이지 스토리텔링까지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을 아우르는 핵심은 물질의 비물질화입니다. 물질의 비물질화요? 자본주의의 가치가 제품 그 자체를 소유하는 것에서 브랜드가 제공하는 서사와 경험,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데이터로 증명하고 존중받는 비물질적 자산으로 완전히 이동했다는 거대한 선언입니다. 그렇군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이 깊은 탐구를 따라오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님, 당신의 가장 최근 소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그저 물리적인 덩어리 하나를 돈 주고 사셨나요? 아니면 그 브랜드가 대변하는 철학과 경험을 사셨나요? 맞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은지를 증명해주는 실존의 한 조각을 사셨나요? 이 질문이 앞으로 당신의 지갑이 열리는 순간마다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다가올 비즈니스 시장의 생사를 가르는 아주 중대한 나침반이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치기 전에 이 모든 자료와 논의를 바탕으로 원문에는 없지만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는 도발적인 상상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상상이죠? 우리는 방금 메타버스와 현실이 뒤섞인 공간에서 AI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완벽하게 파악해 마찰 하나 없는 제로 클릭 쇼핑으로 최적의 밥상을 차려주는 2026년의 현실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죠. 기술이 극도로 발달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보다 AI가 더 잘 알고 모든 것이 소름 돋도록 매끄럽고 완벽하게 예측되는 피스톨 세상에 도래한다면요. 네. 역설적으로 미래 세대가 갈구하게 될 궁극의 실존적 사치는 무엇이 될까요? 어쩌면 모든 것이 완답하게 계산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비싼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얻고 싶어하는 것은 AI 알고리즘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거칠고 불완전한 실패나 데이터의 궤도를 완전히 벗어난 곳에서 우연히 부딪히는 삐걱거리는 아날로그적 마찰이 되지 않을까요? 완벽함 속에서 불완전함을 돈 주고 산다.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불리한 보드게임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룰이 불합리해서 게임판 밖으로 도망쳤던 이들이 정작 모든 주사위의 결과를 오차없이 통제해주는 완벽한 AI 집사 앞에서는 오히려 내 손으로 직접 예측 불가능한 흠집난 주사위를 던져보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매끄러운 통제 속에서 유일하게 나라는 존재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나만의 우연한 궤도 이탈일 테니까요. 아, 정말 여운이 길게 남는 질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얻어간 이 통찰과 질문들이 다가올 더 큰 변화의 해일 속에서 당신만의 굳건한 닻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이 흥미로운 세계를 파헤쳐 주셔서 감사합니다.